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인간을 쉽게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을 혐오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을 평가할 때 성격을 본다. 착하다, 이기적이다, 진실하다, 배신자다. 그러나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성격보다 상황을 본다. 권력이 바뀌면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손해가 예상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책임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원칙을 내려놓는지를 관찰한다. 니체는 인간을 고정된 도덕 주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힘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는 존재로 보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관점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에 거의 관심이 없다. 대신 이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 이 차이는 관계에서 치명적인 격차를 만든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기대를 먼저 만든다. 그리고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 분노한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기대 대신 예측을 한다. 예측이 맞으면 조용히 확인하고 빗나가면 데이터를 수정한다. 감정 소모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배신을 겪어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상처를 사람이 나쁘다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하나의 사례로 정리할 뿐이다. 이 태도는 차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깊이 이해할수록 타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외로움을 일찍 감수한 사람들이다.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기보다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정시킨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과도하게 실망하지 않는다. 애초에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과 다른 차원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믿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비상한 통찰력의 출발점이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파동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느낀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다. 감정을 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기분이 나쁘니까 틀린 거다. 불안하니까 위험한 선택이다. 서운하니까 그 사람은 잘못했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이 논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감정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라 반응의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문장을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해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가 현실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줄이고 불안이 강해질수록 결정을 미룬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도 않는다. 억제는 언젠가 폭발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신 감정을 관찰 대상으로 둔다.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실제 문제 때문인지,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인지, 과거의 기억이 겹쳐졌기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균을 크게 벗어난 사고 수준이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을 곧바로 정체성으로 바꾼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진실이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감정을 신호로만 본다. 중요한 정보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아니다. 이 차이는 갈등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다툼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감정 해석의 충돌이다. 비상한 사람은 여기서 한 발 물러난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든 심리적 위치를 본다. 그래서 말에 덜 흔들리고 상황을 더 정확히 읽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망치지 않겠다는 지적 절제에 가깝다. 이 절제가 쌓일수록 판단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통찰력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는 태도. 이것이 비상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말수가 적다. 흔히 이들을 보고 소극적이라거나 존재감이 약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다. 이들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입을 닫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말로 정리한다. 말하면서 스스로의 입장을 정하고 말하는 도중에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말이 길고 감정이 섞이고 설명이 늘어진다. 반면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내부에서 이미 여러 번 사고를 끝낸다. 말은 결과 요약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언어를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한계로 보았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지만 동시에 생각을 왜곡한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한계를 본능적으로 인지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언어 사용을 경계한다. 이들은 특히 감정이 실린 말에 신중하다. 분노, 억울함, 흥분 속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는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 불균형을 정확히 계산한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 자리에서도 관계에서도 필요 이상의 의견을 내지 않는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전략이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 태도는 상대에게 묘한 긴장감을 준다. 말은 없는데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입을 열 때다. 날카로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말을 한다. 분위기를 바꾸거나 논점을 정리하거나 흐름을 단번에 끊어낼 때 짧게 개입한다. 그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앞서 수많은 말을 참아왔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침묵을 불안해한다. 말하지 않으면 밀린다고 느끼고 존재가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반면 비상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위치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이 자신을 더 정확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지능적인 선택이다. 이 선택을 반복할수록 사고는 더 깊어지고 통찰은 더 날카로워진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이 낮다. 조언을 남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는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논리와 설명이 충분하면 상대가 바뀔 거라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하려 든다. 그러나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이미 다른 결론에 도달해 있다. 그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논리는 이미 정해진 선택을 합리화하는 데 쓰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니체는 인간을 이성의 존재라기보다 욕망과 힘의 방향을 따르는 존재로 보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관점을 관계 속에서 체감한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순간 이미 게임의 주도권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지를 제시할 뿐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러난다. 설득 실패를 개인적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조가 맞지 않았다고 판단할 뿐이다. 이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남을 바꾸려다 분노하고 분노하다가 관계를 망친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상대를 바꾸는 대신 거리를 조정한다. 가까이 두면 손해가 되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관계만 남긴다. 이 선택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 보호에 가깝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집착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소모를 가장 먼저 끊어낸다. 이들은 세상을 교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정교하게 관리한다. 이 절제된 태도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외로움을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해결해야 할 문제나 반드시 벗어나야 할 상태로 보지 않는다. 외로움은 그들에게 감정 중 하나일 뿐이며 삶의 실패 신호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해석한다. 관계가 줄어들면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연결이 느슨해지면 가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자리에도 남고 맞지 않는 관계에도 스스로를 끼워 넣는다. 그러나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이 흐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사고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의 밀도가 높아진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질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정확히 드러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적 깊이는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고 보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고독을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피하지 않는다. 이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우선한다. 함께 있어도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안정적인 상태를 택한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외로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적 질서를 만들어준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 관계를 붙잡기 위해 기준을 낮추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하게 노출한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외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정신적 여유다. 이 여유가 쌓일수록 삶의 선택은 더 정확해진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빠른 보상 앞에서 한 번 더 멈춘다. 기회가 나빠 보여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 보일수록 그 뒤에 붙은 비용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에 약하다. 지금 얻는 칭찬, 당장의 이익, 빠른 성과는 생각보다 강한 중독성을 가진다. 문제는
그 보상이 무엇을 잠식하는지 거의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간인지, 자유인지, 선택권인지, 혹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인지를 따져보지 않는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보상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분이 좋다보다 먼저 이 구조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묻는다. 단기적 만족이 장기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유를 잃는 순간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욕망에 스스로 복종할 때라고 보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문장을 매우 현실적으로 해석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동시에 무엇을 잃는지 계산하지 않으면 이미 선택은 끝났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느리다. 그러나 우유부단하지는 않다. 보상이 늦게 오는 길이라도 구조가 안정적이면 그쪽을 택한다. 반대로 모두가 달려드는 기회 앞에서는 유독 신중해진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이익 구조가 완성됐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한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잘못된 기회에 묶일까를 더 경계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압도적인 격차를 만든다. 즉각적인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 아니다. 보상의 이면을 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선택권을 손에 쥔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패를 자신의 가치 평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과와 자존심을 분리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곧바로 자기 정체성으로 연결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역시 나는 안 된다. 이 순간부터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 상처가 되면 분석은 멈추고 감정만 남는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정반대다. 실패를 감정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실패를 하나의 실험 결과처럼 다룬다. 조건이 이랬고 선택이 이랬으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정리한다. 여기에는 자책도 과도한 합리화도 없다. 니체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는 존재로 보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 관점을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피드백이다. 그래서 이들은 회복이 빠르다.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좌절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좌절에 거주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느끼고 곧바로 원인을 분해한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를 숨기려 하고 변명으로 덮으려 한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실패를 정보로 저장한다. 그리고 다음 선택에서 같은 구조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같은 실패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사람과 한 번의 실패에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의 인생은 같은 선에서 움직일 수 없다. 비상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실패를 자신과 분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 시선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이들은 타인의 평가를 정체성의 근거가 아니라 정보 중 하나로만 취급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다. 칭찬은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끼고 비난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기분과 선택이 크게 흔들린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이 구조를 정확히 본다. 사람들의 평가는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평가자의 위치, 욕구, 두려움, 이해관계가 섞여 나온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그 평가를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으로 여론에 종속되지 않는 태도를 꼽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이를 실천적 원칙으로 삼는다. 칭찬과 비난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둘 다 거리두기를 한다. 이들은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경계한다. 단기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자신을 소모시키는 길이라면 피한다. 대신 외부 시선과 무관하게 유지 가능한 선택을 선호한다.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하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남의 눈에 맞춰 자신을 계속 수정한다.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흐려진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참고만 할 뿐 방향키로 쓰지 않는다. 평가는 신호일 뿐이다. 길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람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오래 쥔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복잡해지지 않는다. 경우의 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준을 이미 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택을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질문으로 정리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택 앞에서 머뭇거린다. 이유는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체면, 기대, 비교, 불안, 욕망이 한꺼번에 개입한다. 이 순간 판단은 흐려진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이런 소음을 제거한다. 그들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선택이 나의 자유를 줄이는가, 늘리는가? 지금은 편해도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갉아먹는가? 이 선택이 나중에 나를 더 복잡한 구조에 묶어두는가?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불안이 시작된다고 봤다. 날카로운 사람은 선택의 기준을 통제 가능성에 둔다. 결과보다 구조를 보고 감정보다 지속성을 본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단순하지만 가볍지 않다. 한 번 정하면 오래 유지된다. 바꾸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선택 후에도 계속 흔들린다. 반면 날카로운 사람은 선택 이후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이미 계산은 끝났기 때문이다. 선택의 질은 고민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준의 정확도로 결정된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이 비상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의외로 이것이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약간의 통찰을 얻는 순간 우월감에 빠진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감각은 달콤하다. 그러나 이 지점이 사고가 멈추는 순간이기도 하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이 함정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자신의 판단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유지한다. 이 태도는 불안이 아니라 지적 겸손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우월감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는 환상이라고 보았다. 날카로운 사람은 통찰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 도구로 쓴다. 그래서 이들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판단을 유보하고 관찰을 연장한다.
이 태도가 그들을 더 오래 정확하게 만든다. 특별해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해진 사람들. 침묵 속에서 구조를 보고 감정 위에서 판단을 세우며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소름 돋게 비상한 이유다. 통찰력이 비상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만 속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보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오래간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날카로운 사람은 더 단순해진다. 감정 대신 구조를 보고, 분노 대신 거리를 선택하며, 확신 대신 관찰을 남긴다. 특별해 보이려 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 가장 위험할 정도로 강한 무기가 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판단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